안녕하세요. MTN 이슈체크 나운수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시기 단 1년 만에 5,000원이었던 주가가 21만원까지 수직 상승했던 바이오 기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풍제약인데요. 기존 판매 중이던 말라리아 치료제를 코로나 치료제로 개발한다고 알려지면서 신풍제약은 당시에 코로나 주식의 끝판왕으로 자리매김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임상은 실패했고 주가는 다시 대폭락하면서 만원 밑으로 떨어진 상황이죠. 이렇게 잊혀진 코로나 끝판왕 신풍제약이 최근 언론에 다시 소환됐습니다. 신풍제약 오너 일가가 임상 실패 결과를 미리 알고 이 신풍제약 주식을 매각했다라는 증권선물위원회의 보도자료가 나오면서인데요. 증선위는 장원준 전 대표가 이 과정에서 370억 원의 손실을 회피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가장 강력한 수단인 검찰 고발 조치까지 한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렇게 증선위가 검찰 고발을 하게 되면 수사를 그냥 받기 마련인데 신풍제약은 예외적으로 이렇게 신문에 대대적인 전면 광고를 하면서 자신들이 억울하다라는 취지의 성명문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 두 가지 근거를 들면서 빼박이다라면서 이 신풍제약의 하소연에 정면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이 당국, 신풍제약, 제약업계 등 이렇게 두루두루 저희가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사건의 실체가 무엇인지 정말 이 미공개 정보, 그러니까 임상 실패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각한 건지 이 내용들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풍제약은 코로나 이전에 한 매출 2천억 원 정도 되는 이 중소제약 기업이었습니다. 지배 구조를 보면 신풍제약은 이 송암사라는 지주사가 지배를 하고 있었고요. 이 송암사를 이 장원준 신풍제약 전 대표를 포함한 오너 일가들이 지배를 하는 구조였습니다. 신풍제약은 기존에는 이 말라리아 치료제를 주력으로 판매를 해왔습니다. 2020년 4월 초 이 약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억제 효과를 보였다고 밝히면서 이 신풍제약은 이 약을 기반으로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하겠다 이런 계획을 최초로 밝힙니다. 이 기대감에 5,000원이었던 주가가 이렇게 매일매일 계속 오르면서 21만원까지 올랐었는데요. 하지만 임상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 이렇게 신풍제약이 공식적으로 실패 소식을 인정한 건, 그러니까 공시한 건 2021년 7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너 일가가 송암사를 통해 신풍제약 200만 주, 그러니까 한 1,600억 원어치를 매각한 건 임상 실패 공식화된 이 3개월 전인 2021년 4월인데요. 금융당국은 이 임상 실패를 미리 알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 타임라인을 통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풍제약이 임상 이상 결과를 공시한 건 2021년 7월입니다. 그런데 장원준 전 대표가 자신의 가족 회사, 그러니까 송암사가 보유한 신풍제약 200만 주를 매도한 건 2021년 4월 27일로 이 공시가 나기 3개월 전입니다. 그러니까 금융당국은 이 임상 이상 결과 공시 전부터 장 대표가 이 실패를 알고 이렇게 팔았다고 보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매도를 한 이 4월 27일 이전에 언제 어떻게 이 정보를 알았냐, 취득했냐라고 이렇게 금융당국이 보느냐인 겁니다. 27일에 팔았다는 건 27일 이전에 임상 실패, 미공개 정보를 알았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를 보니까 일단 그 타임라인을 한번 보면요. 저희가 취재 과정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장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획득한 건 3월에서 4월 중이고 구체적으로 날짜를 특정할 수 있는 건 매주 경영진에게 이 들어가는 보고서, 주간회의 자료를 작성했던 4월 21일입니다. 뒤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주간회의 보고서에는 임상 결과에 대해 이제 부정적인 결과를 특정할 수 있는 혹은 추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 보고서에 담겼다고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주간회의 보고서가 작성된 그 이후에 갑자기 매각의 속도가 붙습니다. 이틀 뒤인 23일에 이 27일에 매각하는 조건에 합의를 하고요. 그 조건에 따라 이렇게 27일에 매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21일에 임상 관련 자료가 포함된 주간회의 보고서가 작성된 이후부터 갑자기 매각의 속도가 붙었고 최소 이 과정에서 장 전 대표가 임상 결과가 안 좋았다라는 미공개 정보를 취득했다라고 지금 현재 금융위는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금융위는 현재 이 주간회의 보고 자료 외에도 장 전 대표가 직원들과 나눈 카톡, 메일 등을 통해서도 임상 결과를 실패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중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신풍제약 측의 반박도 있습니다. 지난 12월에 증선위에 출석했을 당시 정확한 워딩을 이렇게 전달드리면 일부 시간이 겹친다는 점으로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로 의심하는 것을 제고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 장 전 대표의 송암사가 신풍제약 주식을 매각을 하려고 했던 건 4월 이전부터라는 건데요. 신풍제약이 2020년 9월에 투자 자본 마련 목적으로 보유했던 자사주를 매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시점 9월에 자사주 매각을 주관했던 증권사로부터 송암사가 보유한 지분을 매각할 의향이 있느냐 이런 문의를 받은 적이 있었고, 당시에는 진지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3달 뒤인 2020년 12월에 매각을 염두하는 것으로 이 생각이 바뀌어서 100만 주 정도를 그 증권사에 예치를 해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21년 4월 19일에 신풍제약의 마지막 환자에 대한 임상 관찰이 종료됐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그 증권사로부터 임상 결과가 공개될 시점에 가까워지면 주식 거래가 더 어려워질 텐데 매각할 의향이 있으면 검토해달라 이런 문의를 받았고, 장 전 대표 역시 이러한 상황에 동의를 하면서 매각의 속도가 붙은 거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신풍제약 측의 주장이고요. 미공개 정보에 대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이 미공개 정보가 정말 가치가 있느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월 21일에 주간 회의 보고서에 포함된 임상 관련 데이터가 과연 임상 성공 유무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중요 정보인지가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당연히 금융당국은 이 주간회의 보고자료에 보고된 이 데이터가 중요한 정보다라는 입장인 반면, 신풍제약은 그 데이터로는 절대 임상 성공 여부를 판단짓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실험 데이터가 뭐였는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약을 먹지 않는 이 자연 상태에서 코로나 양성에서 음성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20%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20%가 벤치마크가 되는 거니 이 20%를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런 전제에서 코로나 신약 개발에 의해서 100명의 임상 대상 환자자를 모집했다 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절반 50명은 진짜 그러니까 약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진짜 약, 나머지 50명은 아예 그 약효가 없는 가짜 약을 줬다고 해보겠습니다. 약을 먹는 사람은 자신들이 진짜 약, 가짜 약을 먹는지 모르고요. 또 약을 지급하는 이 연구자 역시 무작위로 이렇게 주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실험자가 진짜 약을 먹는지 가짜 약을 먹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중으로 보호막이 쳐져 있는 거고, 이에 대한 정보는 나중에 어떤 일정 시점이 지나면 나중에 오픈되도록 하도록 돼 있습니다. 어쨌든 진짜 약, 가짜 약을 먹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섞여 있는 상황에서 이 약 효과가 있다고 판정이 되려면 앞서 말한 자연 상태에서 양성에서 음성으로 전환되는 20%보다는 높게 나와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100명에는 진짜 약을 먹은 사람들 50명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이들의 음성 전환 비율이 20%보다는 훨씬 높게 나오기 때문에 전체 평균이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이죠. 이와 반대로 섞여있는 상태, 이 100명 상태에서 수치가 20% 정도 나왔다는 건 진짜 약을 먹은 사람들도 약효가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진짜 약을 먹은 사람들도 20% 정도,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 20%의 전환율을 보였다는 의미니까요. 신풍제약의 4월 21일에 회의 보고 자료에 올라간 데이터는 이에 대한 수치였다고 합니다. 실제 기준을 삼은 자연 상태에서 이 코로나 양성, 그래서 음성으로 나온 데이터는 12.5%, 그러니까 벤치마크가 되는 건 12.5%였다고 하고요. 프랑스에서 이 36명을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라고 하는데 이렇게 좀 표본이 좀 적긴 합니다. 다만 이게 당시에 코로나 초기였어서 이와 관련된 데이터들이 많이 없은 상태여서 이 수치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고요. 어쨌든 진짜 약, 가짜 약을 먹은 실험자 113명이 섞여 있는 상황에서 측정한 음성 전환 비율은 13%였다고 합니다. 오차 범위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차이가 0.5%로 얼마 안 나죠. 그리고 이 수치 13%가 담긴 주간회의 보고 자료가 21일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 미공개 정보를 토대로 장 전 대표가 임상 실패라고 판단을 했을 거고 주식을 매도한 거다 라는 게 현재 당국의 입장이고 판단입니다. 수치로 어쨌든 나온 값이라 금융당국이 빼박이라는 이유를 알겠지만 그래도 신풍제약 측의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신풍제약 측은 안맹 샘플에서는 전체 임상 성공 실패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투약국가, 그러니까 진짜 약을 먹은 사람들과 가짜 약을 먹은 사람들이 구분이 불가능한 암맹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113명이 막 섞여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 경향성을 확인했을 뿐, 이렇게 유의미한 평가라고 할 수 있는 분석이 진행됐거는 아니다라고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암맹 상태라는 건 앞서 말한 실험자도 누가 진짜 약을 가짜 약을 먹었는지, 그리고 대상자, 그러니까 환자도 이 모르는 이 상태를 암맹 상태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지금부터는 두 번째 빼박이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당국은 이렇게 대주주가 주식을 매각을 할 때 그 앞뒤 상황, 맥락 등을 자세히 살펴본다고 합니다. 물론 대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매각할 수는 있지만 신풍제약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가지고 주식을 매각할 가능성이 민감한 상황에서는 그 맥락을 자세히 살펴본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갑자기 대주주가 급하게 돈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라거나, 과거에 주식을 담보로 빌린 돈을 갚아야 된다거나, 혹은 경영상 반드시 매각이 필요한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심지어 당국에서도 미공개 정보 활용 정황이 완전히 확실할 때도, 만약 이 같은 매각 필요성이 정말 불가피할 경우 현저히 존재한다면 현실적으로 이렇게 소명만 이 부분들에서 잘 되면은 현실적으로 처벌이 불가했던 케이스도 있었다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신풍제약 건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건데요. 일단 신풍제약 측은 송암사가 이 신풍제약 매각을 한 건, 주식을 매각을 한 건 그 시점에 단기 차입금 상환, 그리고 임상투자 기업 설립을 위한 투자금 마련을 위해서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불가피한 매각이었다라는 설명인 거죠. 그런데 당국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선 앞서 말한 차입금을 상환한 건 맞습니다. 송암사에는 한 300억 정도 되는 단기 차입금이 있었는데 신풍제약 주식 매각으로 얻은 차익을 차입금 상환에 쓴 건 맞습니다. 그런데 남은 돈은 앞서 말한 임상투자 기업 설립에 이렇게 대부분 쓰인 게 아니라 거의 많은 부분들이 신탁 상품, 사채, 채권, 이른바 이제 금융 상품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압도적으로 많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주식 매각으로 번 돈으로 재투자를 했다는 건데요.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 이 송암사, 그러니까 오너 일가가 주식 매각의 필요성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라는 게 당국의 조사 결과입니다. 현재 증선이가 검찰 고발 조치를 한 상태이고, 검찰은 지금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 1부에 이렇게 사건을 배당한 상황입니다. 금융이나 증선이에서 조사를 한 건 회사 측에 요청한 자료를 받아서 그 자료를 토대로 조사를 한 것이라서 이 조사에 대한 좀 약간의 한계가 있는데요. 근데 검찰에 배당이 되면 압수수색도 이루어질 수 있고 보다 더 강력한 강제성을 법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본격적인 수사가 이어지면서 이 미공개 정보에 대한 정황과 진실들이 더 명확하게 파헤쳐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이 신풍제약, 옛날에 코로나 때 한때 코로나의 테마 황제주로 떠올랐던 이 신풍제약 이슈를 한번 다뤄봤는데요. 앞으로 이 검찰 이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니면은 그 과정에서 또 중요한 이슈가 생긴다면 저희 이슈체크에서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슈체크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